13살, 한창 어리광을 부릴 나이지만 학교에서 희정이는 어엿한 맞이. 동생들과 허물없이 지내지만 맞이 노릇은 확실히 한다. 야, 오지 마. 야, 우리 탈출 너무. 오늘은 한 달에 한 번씩 원어민 교사가 오는 날. 전교생 7명이 모두 희정이가 공부하는 학급으로 모여들어 수업을 받는다. 중학교 입학이 내년으로 다가오면서 희정이는 제법 공부에 신경이 쓰이고 영어는 가장 크게 신경이 쓰이는 과목이다. 하나라도 더 알아두려고 희정이는 집중한다. 원어민 교사가 꾸준히 찾아오고 시청각 교재가 잘 갖춰져 있는 탓에 영어 수업은 지루할 틈 없이 금세 끝나버린다. 재밌었어요? 재밌어요. 하지만 희정이가 정말 재밌어하는 수업은 방과 후에 시작된다. 그 수업을 위해 희정이는 서둘러 교실을 정리한다. 너무 크게 있나? 수업이 끝난 오후, 희정이는 선생님들과 함께 무트로 나간다. 희정이가 좋아하는 수업을 찾아가기 위해서다. 뭐고? 5학년 소영이도 배울 거리를 찾아 무트로 나서고 다행히 오후 밀물 때는 걸어서 섬을 나간다. 아 정말 불편하시겠어요 이렇게 다니시게 되고. 대한민국에 이런 데 있다는 걸 직접 와 봐야 알지. 나는 진짜 난생 처음이네. 무트에서 웅도까지 거리는 불과 700m. 밀물로 길이 잠기면 섬이 되고 썰물로 물이 빠지면 육지가 되는 변화가 하루 2번씩 반복된다. 섬 밖으로 나와도 읍내까지는 제법 긴 거리. 이번엔 선생님들의 차로 이동할 차례다. 우리가 금요일 날은 이제 아이들끼리 다니다 사고가 날 뻔한 이후로 이렇게 늘 함께 이동한다. 거기 아까 유적길 있죠. 거기를 물이 찼었대요. 근데 아빠랑 약속을 했는데 아빠가 기다려도 안 오니까 얘가 물이 무릎까지 왔었나 보더라고. 걸어서 거기를 건넜대잖아요. 얼마나 놀랬는지. 그래서 다음부터 내가 데려다주고 꼭 그래요. 아빠랑 약속을 시키고. 이밀 선생님들. 2년 전부터 무트에 있는 학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희정이는 부쩍 다리를 건널 일이 많아졌다. 넘었는데 벌써 궁금하다면서 다시 돌려서 다시 가셨어요 그쪽으로. 13살 매일 꿈이 바뀔 나이지만 희정이는 벌써 2년째 같은 꿈을 가슴에 품고 있다. 방과 후 수업을 통해 처음 북을 알게 된 이후로 희정이는 흠뻑 북에 빠져 지내고 있다. 꾸준히 수업을 들을수록 점점 북이 좋아지고 그래서 제법 강도 높은 연습도 소화해내고 있다. 수업이 없는 주말이나 방학엔 초청 공연도 제법 여러 차례 다닐 만큼 실력도 인정받고 있다. 애가 끼가 있는데 어디 가서 발산할 곳도 없고 그렇다고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여건들도 안 되고 그래서 얘는 좀 시키면은 앞으로 참 잘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골에서 썩기엔 또 아깝고 그래서 제가 제자로 삼았습니다. 북을 알게 된 후 2년 동안 희정이의 꿈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 희정이는 북을 통해 미래를 꿈꾼다. 시끄러운 나한테 안 주죠. 난타한 주자요? 네. 왜 난타한 주자가 되고 싶어요? 치면 재밌잖아요. 재미있고 북을 좋아하니. 13살 희정이는 앞으로 많은 일을 겪게 되겠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 북이 있을 거라고 희정이는 확신한다.
물때를 맞춰 움직여야 하는 데다 웅도 안에 슈퍼가 없다 보니 읍내로 나오는 날은 늘 시장 심부름이 맡겨진다. 오늘 엄마가 맡긴 돈은 10,000원. 밑반찬 몇 가지를 부탁했다. 그런데 희정이가 오래도록 물건을 고르지 못한다. 무슨 고민하는 거예요? 무게. 응? 양. 싼 거. 이게 날 것 같아. 500원 더 비싸도. 속 깊게 가격을 따져보고 있다. 식품 종류도 제대로 비교해가며 고른다. 소세지로 사갈까? 해물로 사갈까? 소시지가 나을 것 같아. 엄마가 주문한 물건을 빠뜨리지 않고 골랐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희정이. 5시 다 했다. 우리 맞을지 모르. 이번엔 주문에 없는 물건을 찾아 나서는데 통조림. 싫은데. 난 통조림 해놓진 않아야 돼. 통조림? 우리 엄마 좋아해. 무슨 통조림? 엄마가 좋아하는 과일 통조림을 선뜻 골라든다. 이거 어떻게 들고 다녀? 이제 문제는 10,000원으로 계산이 되느냐인데 나 가방도 무겁단 말이야 지금. 그렇네. 고를 때 제법 계산을 해가며 골랐지만 계기판 숫자가 늘어갈수록 신경이 쓰인다. 5,450. 결국 고른 물건 모두를 합해도 10,000원을 넘기지 않았다. 난 이게 자랑스러워. 엄마를 위한 통조림 간식까지 이만하면 성공이다. 학원이 있는 대산에서 웅도로 가는 차표는 하루에 딱 3번. 게다가 저녁 6시 20분이 막차 시간이다. 온다. 하루 3편, 7시간의 한대꼴을 위한 버스다. 어릴 때는 섬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됐고 불편한 줄도 몰랐지만 이제 희정이는 점점 섬 밖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 늘어나고 있다. 희정이가 알아야 하는 세상이 점점 더 넓어지고 있는 것이다. 누구한테 말을 해? 이제 다리를 건너면 다시 웅도다. 아직 밀물대는 멀었지만 짐도 무겁고 해가 지기 시작한 게 문제다. 가자. 희정이는 다리를 건널 때마다 사고를 당할 뻔한 기억이 떠오른다. 이게 우리가 소영이 못 봤어요. 이만큼 잠겼는데요. 터덕터덕. 그게가 저기 가니까 이만큼 됐어요. 어디까지 오다가? 저기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 정도예요. 그쪽까지 갔더니 이 정도예요. 이렇게 아니 어디 건넜어요. 갔다 오다 그런 건데요? 학원이요. 난 다 학원. 난 죽을 뻔해. 썰물대와 밀물대 바다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한다. 금세 건널 수 있을 것 같던 길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다. 억지가 아니라 대비가 필요하다는 걸 희정이는 웅도에 살며 배운다. 섬 밖을 다녀온 웅도의 아이들은 누구라도 동생 몫의 간식을 챙겨와야 한다. 난 다쳤어. 어쩌다가? 아무도 강요하지 않지만 오랫동안 지켜져온 웅도 아이들의 법칙이다. 맞다. 이럴 거. 안 샀다. 나 깜짝 놀라는구나. 이거 뭐야? 안녕하세요. 이거 뭐냐고? 반지. 섬 전체를 통틀어 55가구. 섬 아이들 모두 가족처럼 형제처럼 지낸다. 내일 아침까지 겨우 몇 시간 동안 헤어진다. 소영 잘 가요. 늦었다. 엄마 간식 자랑할 생각에 희정이 걸음이 빨라진다. 엄마! 그런데 웬일로 엄마는 대답이 없다. 벌써 저녁 준비를 하는 엄마. 시장 봐온 물건을 일일이 확인해 보여주는 희정이는 가장 먼저 엄마 간식을 꺼내놓는다. 뜨거운 데 넣으면 안 돼. 그런데 엄마 반응이 기대만 못하다. 눈길 한번 잠깐 주고는 반기는 기색도 없다. 무겁게 들고 온 보람이 없다. 아무래도 오늘 엄마 기분이 별로인가 본데 엄마는
화까지 낸다. 김 사오라 했잖아, 김. 어떤 사오냐가 가져왔잖아 엄마가. 그거 말고. 그거. 에휴, 씨, 몰라, 씨. 김 사오라 했는데 그냥 또 얼쩡한 사오야. 열심히 시장을 봐오고도 칭찬은커녕 야단만 듣고만 희정이. 좋아하는 복채로 혼자 기분을 풀어보는데 쉽게 나아지지는 않는다. 1대0 가위가. 희정이가 우울해하면 아빠가 나선다. 가위바위보 게임 몇 번이면 희정이는 기분을 되찾는데 오늘은 자꾸 희정이가 진다. 하지만 항상 지라는 법은 없고 모처럼 반격 기회. 봐봐 세게 하잖아. 아빠한테 맞은 걸 고스란히 돌려준다. 화를 냈던 엄마는 음식으로 화해를 청해온다. 하지만 희정이는 화가 풀리지 않는 상태. 간을 봐달라는 엄마의 부탁에 억지로 맛을 본다. 짜장은 왜 하셨어요? 젊어서 그거 좋아해서 그래, 지금. 내 짜장 언제 좋아했어 엄마? 잘 먹었잖아, 이 바보야. 옛날이지 그걸. 희정이 제법 투덜대며 엄마에게 화난 태를 낸다. 엄마의 특별시 자장밥이 가족의 밥상에 오른다. 엄마가 만들어준 음식을 먹으며 엄마에 대한 서운함을 털어낸다. 그냥 막 두드리면 안 되지. 결국 희정이의 기분은 북채를 쥐고서야 풀어진다. 일부러 저 아이고. 희정이의 북솜씨는 부모 눈에는 대견하기만 하다. 엄마 진짜 다쳐 엄마? 나 몰라 엄마 나 그냥. 한글을 배울 기회도 없었던 엄마. 그래서 딸의 꿈만은 아무리 어려워도 지켜주고 싶다.